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암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하지만 발병률도 따라서 증가를 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자, 이 암은요, 재발 확률도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 보험을 선택할 때 이 보장 안에 2차 암이나 재진단암 진단비가 확실히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라네일 강의 시간에는요, 2차 암과 재진단비 보장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암 보장 관심 있으신 분들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혈관 질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을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인 1, 2, 3위의 질병 모든 보장들 똑똑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움 드리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라네일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암이 재발할 확률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차 암과 재진단비 보장을 잘 챙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기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기현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 저희가 옷을 두껍게 입고 또 몸도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 몸이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체온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 30%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올겨울에는 이렇게 면역력 또 체온을 1도 유지하면서 건강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차 암입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라고 합니다. 굉장한 희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2차 암은 그렇게 암 생존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보실 텐데요. 이미 암이 발생해서 암의 환자의 투병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가족분들, 그런 분들에게 널리 알리셔서 이 좋은 상식을 가지고 아예 암 가입을 하실 때 특약으로 다시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어요. 저기 유방암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걸린 유방암이 같은 부위에 다시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 아시듯이 재발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부위에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전이암이라고 하죠. 그럼 2차 암은 무엇인가 하면 기존 암세포와 또 새로 생긴 암세포가 전혀 다른 부위에 생기는 것을 2차 암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앞으로 반복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때 되면 하실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실게요. 2차 암은 1차 암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차 암의 생존율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2차 암으로 간다는 법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위험 노출이 있습니다. 먼저 1차 암에 위암이 걸리셨던 분들의 생존율을 보면요. 63.1%. 대장암일 경우에는 70.1%, 폐암은 17.5%, 간암은 23.3%, 지금 저희 나라에 1위를 달고 있는 유방암 89.9%가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2명도 유방암 때문에 지금 투병 중에 있거든요. 이것처럼 유방암은
생존율도 많고 또 발생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차암에 걸린 분들이 2차암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암 생존자가 일반인 대비하여 2차암 발생률이 2.3배나 된다고 하죠. 1차암에서 폐암이 걸리셨던 분들 그 1.1배가 되고요. 대장암인 경우에 가장 많습니다. 4배의 2차암 발병률이 있다고 합니다. 간암, 간, 담도암, 췌장암도 1.9배나 된다고 하죠. 그러면 부위별로 우리가 2차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인 경우에 많이 걸리는 우리 암, 폐암인 경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의 2차암 발병률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방암도 위암, 대장암, 자궁암, 난소암, 갑상선암 같은 2차암 발병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간암인 경우에도요. 여러분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난소암에 걸릴 2차 확률이 있으시고요. 그다음 위암도 2차암이 대장암, 유방암으로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장암인 경우에도 위암, 유방암, 자궁내망, 자궁경부암, 난소암, 갑상선암 이렇게 대장암에도 2차암이 발병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위암, 대장암. 여러분 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2차암에 대한 위험률을 마음에 간직을 하시고 좀 유념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암이나 재진단암이 같은 게 아니냐. 내가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진단암. 최초 발생한 암과 다른 새로운 암이 생긴 경우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발암이라고 합니다. 최초 발생한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된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전이암이라고 하죠. 최초 발생한 암이 같은 부위에 재발할 경우 재발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발생한 암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잔존암이나 지속암이라고 하죠. 이렇게 4가지 모두가 다 재진단암에 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2차암은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하는 것이 2차암입니다. 그렇다면 눈치채셨죠? 네, 재진단암이 더 크고 그 안에 2차암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큰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재진단암이고요. 그 안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차암 보장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2차암은 새로운 원발암, 그다음에 그 부위에 다른 부위에 전혀 다른 부위에 전이암. 재진단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암을 포함해서 재발암과 잔여암을 재진단암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약관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2차암 약관에 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2차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2차암은 유사암에서 제외됩니다. 대장 점막암이 있고 중요한 거 최초 1회. 네, 2차암의 약관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재진단암 약관을 한번 보실까요? 재진단암은 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으로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한다. 다만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암, 전립선암은 제외한다.
네, 앞에서 2차 암인 경우에는 유사암까지 제외가 됐지만 재진단암에서는 전립선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진단은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그 다음에 세포가 살아있는 잔존암 이렇게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진단 보험이 2차암보다 좀 더 넓다. 그렇죠? 네. 그 대신에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다. 2차암의 면책기간 아주 중요합니다. 2차암의 면책기간은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1년. 동그라미 칠게요, 제가. 재진단암은 2년입니다. 특약으로도 2차암과 재진단암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암 보험이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2차암과 재진단암도 미리미리 재발에 염려해서 또 대비해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신 보험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1,000만 원 보장 기준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2차 진단비와 재진단비, 그래서 2년마다 재진단을 받았을 경우 받으실 수 있는 2년형으로 준비했는데요. 30세, 40세, 5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30세는 2차 진단비가 1,000만 원일 때 5,110원이에요. 근데 재진단비는 16,350원으로 3배나 되죠. 근데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진단암을 준비하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내가 처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어릴 때 또 자녀분들이나 주위의 분들한테 권유해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시면 좋겠고요. 50세인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6,750원이에요. 2차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일 경우. 재진단비는 2,250원입니다. 6,750원을 20년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6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160만 원을 가지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초 1회라고 말씀드렸죠. 재진단암인 경우 50세는 이제 앞으로 20년을 이제 내시고 100세를 보장을 받으실 경우 20년을 계산했을 때 한 6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600만 원 20년을 내시고 2년마다 재진단을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재진단암 진단비가 1,000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어떤 암이 좋고 어떤 암이 좋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2차 암이랑 또 재진단암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2차 암과 재진단암 진단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주변에 암 걸리시는 분들 정말 심심찮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암보험은 뭐 한두 개쯤 다들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2차 암이나 재진단암 쪽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암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가 1년도 안 돼서 다른 부분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상 가능할까요? 아, 네. 말씀드린 대로 2차 암은 면책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차 암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암은 3가지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유전자적인 요인이 있고, 세 번째는 암 치료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너무 그 1차 암에 걸린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장기나 세포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경향이 있다 보니 2차 암으로 전이되고 발병이 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바람, 그러니까 1차암에서도 집중을 하지만 다른 장기나 다른 세포들을 생각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보험의 면책 기간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다시 암이 발생하는 2차 암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1년이고요. 같은 부위에 다시 암이 발생하는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 면책 기간은 2년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서 가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기현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암이나 재진단암 쪽만 따로 가입하는 건 어렵다고 하니까 처음에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부터 이런 보장들을 꼭 체크를 보시고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가족력 있으신 분들께 굉장히 유리한 특약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 진단비를 좀 크게 준비하려고 하면은 진단비만으로는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2차 암이나 재진단암 특약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암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시거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남아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오늘은 김종희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수능 보시는 친구들 끝까지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근데 수능 어김없이 보는, 네, 수능 날이 되면 이렇게 추워지잖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한파가 약속한 것처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은 이제 혈관 질환인데요. 예. 추위가 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더 위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혈관 질환에 대해서 내혈관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질병들이 왜 생기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주 보험으로 내가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담보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추워지면은 혈관 질환에 주의하라고 하던데 왜 네. 추워지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혈관들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예. 처음 키워드의 주제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제가 명명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얼마 전에도 제 친구 남편, 제 친구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뇌출혈로 작고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 내혈관과 심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예.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협심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든지 보험 상품도 이름에 답이 다 있듯이 이런 질환도 이름에 답이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협심증이기 때문에 협이 좁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심은 심장이 아닌 심장을 연결짓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거를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막 숨이 차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가쁘거나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협심증을 의심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빨리 이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협심증, 죽상경화 이런 질병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심근경색을 가장 많이 알고 있죠. 맞아요. 많이 실질적으로 발병률은 협심증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준비하는 것들은 심근경색이란 담보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예. 심근경색도 이름에서 보다시피 근은 심장 근육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이 심장 근육이 경색이 됐느냐 막혔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을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관이 이게 좁아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이제 달라붙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얘를 이제 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혈액이 잘 윤활하게 이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삽입하는 게 스텐스 삽입술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넓혀주기 위해서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얘들 이제 비관열 수술이라고 그래서 개복이나 이제 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텐스를 삽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관열 수술보다는 비관열 수술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혈관을 넓히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수술비를 받을 때 스텐스 한 개당 가격이 얼마냐 얼마 에 정도 따라서 되나요?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비는 얼마 안 들어갈 수 있어도 예. 내가 보험 가입을 뭐 혈관 질환 수술비를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스텐스 한 개를 박을 때 1,000만 원.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스텐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보통 가장 많이 박는 사람이 한 번에 8개 정도까지 스텐스를 삽입한 사람을 8천만 봤거든요.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수술비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비관열 수술 쪽으로도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가져가야 하시는 게 되네요. 훨씬 유리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이제 어떤 담보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I20에서 I25까지 이제 이렇게 분류 코드가 나와져 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10%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병될 확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하는 거를 폭넓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도표를 준비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뇌혈관 질환도 이렇게 보시면 뇌질환의 부위를 보면 이렇게 혹이 있는 경우 뇌종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꽈리라고 있어요. 혈관 사이에 이렇게 코일처럼 꼬여 있는 예. 얘를 이제 뇌동맥류라고 우리가 이제 병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해서 이제 쓰러졌거나 이랬을 때 병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요즘에 이제 조기 검진 많이 하시니까 미리 가시면 이런 이제 뇌과리 같은 경우는 미리 예.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란 게 미세먼지가 정말 이렇게 뇌 혈관에 치명적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혈관 질환 자체에 직접적으로 네, 영향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미치더라고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번 그 미세먼지 때문에 예. 기대 수명보다 빨리 숨지는 사람이 한 해 몇 명? 7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담배 때문에 일찍 숨지는 사람도 600만 명 정도가 되고 이제 굉장히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는 혈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침투를 해서 이런 이제 어떤 혈소판을 만드나 봐요. 그래서 얘가 혈전이 생기면서 얘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유발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얼마 전에 최근 독일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했대요. 예. 고농도 미세먼지를 2-3시간을 이렇게 쏘이게 하니까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이제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네네. 뭐 거의 담배만큼 해로운 그런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도 보면 심장 박동이 이제 불규칙하시면서 얘가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뇌경색, 뇌출혈, 뭐 뇌혈관 진단, 뇌까리 이런 얘기들 많이는 듣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거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많이 발병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뇌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도 뇌까리가 터져서 뇌출혈이 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하시면 뇌까리가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하십니다. 근데 이 뇌까리는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코일로 막아서 차단시키는 비관혈 수술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눈썹 부위를 째서 이제 뇌동맥류를 집게로 넣어서 혈류를 차단하는 어떤 관열 수술 이런 것들로 많이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까리가 있은 경우에도 미리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뇌혈관도 아까 심혈관과 마찬가지로 분류 코드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보다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대비 방법인데 예.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를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고 관열 수술보다는 비관열 수술로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비와 비관열 수술비로 수술을 보장비를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을 같이 겸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각 두 개 보험사의 약관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이 구분이 없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A사는 구분이 없는데 B사는 이제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에서 약관상의 담보를 아예 이제 구분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관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비관열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른쪽에 관열, 비관열 구분되어 있는 곳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발병되는 다빈도 질환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담석증, 뭐 축농증, 편도선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 A사 같은 경우는 여기 약관에 보시면 3대 질병과 특정 다빈도 3질병과 37대 질병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37대 질병 중에 보험 가입 금액의 100%, 보험 가입 금액의 30%,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구분을 해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40대 질병 수술비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 뭐 폐렴이라든가 고혈압, 뇌혈관, 심혈관 수술을 하시게 되면 1,000만 원이 회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담석증이라든가 편도선, 축농증 이런 것들도 수술하면 300만 원, 치질 수술도 100만 원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굉장히 보장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A사와 B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신에 A사가 보장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과연 비쌀까요, 쌀까요? B사보다. 더 받으려면은 비싸질 수밖에 보험료가 없지 않을까요? 비싸겠죠. 맞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아까 전에 그 오기현 전문가님께서 암진단비 설명하실 때도 나중에 가입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실 때 보장 범위가 넓은 걸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A보험사, B보험사의 보장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담보들을 어떻게 들었을 때 보장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보험사에 똑같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이제 한 회사에는 뭐 40대, 18대, 뭐 5대 기간 수술비를 넣고 한 보험사에는 이제 32대, 19대 질병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보험사가 수술비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수술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A 보험사는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B 보험사는 500밖에 안 들어가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500 해서 1,0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넣었을 때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A 보험사가 30대 남자 57,000원, B 보험사 42,000원. 그죠? 저렴하죠. 그러네요. A 보험사가 40대 7만 원이면 B 보험사는 52,000원. 50대가 9만 원일 때 A 보험사가 66,000원. 이렇게 보험료가 1, 2만 원 정도의 보험료 갭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료만 보고 42,000원이 저렴하니까 나는 비보험사를 선택하실 거야 라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세상에 거저는 없다. 그래서 보험료가 싼 만큼 보장 범위나 가입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 질환은요, 진단비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술비를 잘 조합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보장을 넓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성비를 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A사와 B사 중에 딱 한 가지 선택을 해본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네, 저는 A사를 추천해드리고 A사요? 싶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같이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라는 담보가 모든 보험사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부정맥이라든가 신부전 이런 것들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40대, 18대, 뭐 77대, 뭐 32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수술비를 많이 들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다른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적게 받아요. 근데 이제 A 보험사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이 크면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보장 내용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보험사보다는 A, B 중에 A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시청자님들에게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A사 추천 주셨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술비 특약을요, 뭐 자주 수술하는 그런 다빈도 수술비에 보장을 좀 넓게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또 수술비 관열과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예를 들어주셨지만 많이들 하시는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시술인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도 수술비를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김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자, 미세먼지에도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에도 정말로 위험한 혈관 질환 보장을 소개해 드렸어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여러분들도 꼭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내 보험의 리모델링을 원하시거나 또 보험에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아직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예. 40대 초반 미혼 여성인데요. 네. 이제 내년이면 40대 중반이 되는데, 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니만큼 좀 제가 앞으로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돼서, 예.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뭐 나이와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장들을 잘 챙겨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꼼꼼히 살펴드릴게요. 자, 지금 두 건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CI 종신보험이세요. 뭐 사망 네. 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CI 보험의 특징을 알고 계실까요? 그때는 지인이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예.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또 제가 결혼 생각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전혀 없고 앞으로 그냥 제가 혼자 이제 살아갈 그거 인생 계획을 짜다 보니까 솔직히 이 사망 보장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이 CI 보험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챙겨드리고요. 보험료 부담은 지금 어떠세요? 보험료 부담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보장을 잘 챙겨드릴게요.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가 조윤아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DB손해보험에 100세 청춘보험 0904 가입해 주셨고요. 한화생명의 CI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0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자, 내년이면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결혼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보장을 잘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요. 조윤아 전문가님 한번 살펴주실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잘 검토해 봤는데, 총 2건의 보험을 현재 유지 중이시네요. 네. 제가 한 건 한 건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09년에 가입하신 100세 청춘보험은 실손보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보험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시면 좋은 혜택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내가 정확히 그 혜택을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전 실손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지 좀 몇 가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의료비라고 1,000만 원 한도로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네네. 상해로 병원 가시면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 돌려받으실 수 있는 실손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나 산재보험 처리하신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 돈을 내지 않았지만 병원비의 50%는 돌려주는 실손이고요. 또 요즘에는 한방 많이 가시죠. 한의원 가신 부분도 부담금 없이 100% 돌려주는 실손이다 보니까 사실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손해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판매가 중지된 보험인데 오랫동안 10년 동안 잘 유지하신 덕분에 이 혜택 누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다가 이 상황이 되시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조금 적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상해 입통원 의료비라고 해서 단독 실손 준비하시면 한 4,000원, 5,000원 정도면 실손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보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진단비는 암 진단비만 1,000만 원 준비해 두셨네요. 조금 다소 한도가 적다 보니까 2015년도에 CI 보험으로 추가 보완을 하신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 CI 보험은 사실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보험인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CI 보험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그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 보험은 종신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인 주계약 5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이고요. 만약에 내가 사망하기 전에 나에게 중대한 질병이 먼저 오면 4천만 원을 먼저 진단자금으로 선지급해드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되는 그런 종류의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대한 질병이 무엇이냐겠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한번 진단명 들으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중대하시죠? 근데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중대한과 보험회사에서 생각하는 중대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약관에 제가 중대한 질병이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중대한 암은 몇 가지 암을 열거해 놓고 그 암에 해당되지 않는 암은 중대한 암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열거돼 있는 암들은 우리가 흔히 소외감으로 알고 있는 그 초기 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CI 추가 보장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적은 보험료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CI에서는 암보험은 암진단 자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암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사실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 극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때문에 사실 진단자금을 받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많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하면 약관에 보니 뇌졸중이 발생하고 6개월 뒤 내 몸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25%의 후유장애가 있을 때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본대요. 뭐 25% 후유장애 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죠.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럴 리 없겠지만 시청자님이 어제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 진단서를 첨부하셔서 보험회사의 CI 진단자금을 받으시려고 하면 이 CI 진단자금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 우선 지나지 않았고요. 몸에 25%의 후유장애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의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 받으시고도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진단자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대 미혼 젊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장의 범위를 넓히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뭐 직장 생활 하시면 요즘 회사에서나 나라에서나 굉장히 조기 검진 많이 받으시죠. 건강 검진. 그럼 예전처럼 말기 암이나 뇌출혈보다는 유사암, 초기암들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식으로 훨씬 보장을 받으시는 확률이 더 높으시다 보니까 조금 보장의 범위를 넓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요. 네네. 지금 뭐 미혼 여성이시기 때문에 종신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 조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장 범위로 좀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CI보험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CI보험은 조금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요. 요즘 손해보험에 유사암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들로 조금 보장을 강화하시는 보험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사암, 암 진단비는 3천만 원씩 넣었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은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각각 77대, 40대, 18대 수술비들을 조금 각각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CI보험의 가장 또 하나의 문제는 진단자금이 각각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선착순으로 걸리는 질병을 먼저 받으시다 보니까 한 번 받으시면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보험들은 다 각각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암 진단비 3천, 뇌혈관 심장질환은 진단자금은 1,000만 원이지만 수술비가 3,030만 원 회당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와 반복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를 조금 업셀링을 하시면 훨씬 좋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정도 나와요? 보험료 걱정되시죠? 지금 사실 CI보험은 한 1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맞아요. 이 보장은 넓지만 사실 요즘 보험 트렌드가 보장은 정말 보장으로, 그래서 해지환급금보다는 내가 정말 보장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요즘 무해지 상품 참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해지 상품으로 준비하셔서 보장을 좀 더 넓히시면 사실 11만 7천 원으로 보험료는 한 3만 5천 원 절감되세요. 보험료는 절감되고 생각보다는- 보장, 네, 그러면 제가 그 CI보험이 15만 원대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아까 뭐 무해지? 네. 그 무해지가 그러면 뭐 해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 해지하지. 예, 맞습니다. 조금 강제적으로 보장은 정말 보장으로 비용으로 네. 생각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내 핸드폰 관리비 나가시는 것처럼 내 리스크를 위한 보장으로 가져가시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해지환급금은 대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져가시면 훨씬 좋은 보장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렇구나. 예. 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DB 손해보험의 실비가 예전 실비라서요. 지금은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굉장히 유리한 실비세요. 그대로 들고, 몰랐어요, 네, 그거를.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예. 그런데 하나생명의 CI 보험, 우리 시청자분 저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시청자님께 맞지 않는 보험이세요.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네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진단비와 수술비로 좀 꾸려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보험료는 3만 원 넘게 4만 원 가까이 줄어드시고 또 실제로 네. 보장도 잘 받을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네. 저희가 단독 실비로 살짝 보완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인데 납입 기간 넘으면은 그때까지만 납입 기간까지만 납입을 하면은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예, 예. 마시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내 보험에 고민 있으시면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연락, 문자 연락 많이 주시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82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주위를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서 불현듯 걱정이 되네요. 중국인인 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실까요? 이런 분 어떻게 가입이 될까요? 네, 중국인 분들도 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죠. 사실 타지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더 서럽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진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인 등록증이 꼭 있으셔야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시면 또 체류 코드라고 해서 비자 코드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는 모든 그 체류 코드가 인수가 가능하고요. 생명보험사는 몇 가지 비자 코드에 대해서는 인수가 거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건 전문가나 또는 보험회사에다가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도요,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13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초반 딸이 있습니다. 제가 당뇨를 앓고 있어서 유전이 걱정되는데요. 우리 딸아이도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걱정 어린 문자 보내주셨어요. 조연아 전문가님, 당뇨를 앓으신 분, 유전이 걱정돼도 딸아이는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진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당뇨가 유전적 요인이 가장 좀 큰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이 당뇨보험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회사 중에 당뇨보험이 출시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6.0 이상일 때 진단자금이 나오고요. 7.0 이상, 9.5 이상일 때 추가적으로 진단자금이 나와요. 만약에 당뇨 제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축하할 일이죠. 만기 축하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당뇨보험 준비하실 수 있고요. 사실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서운 이유가 혈관 질환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진단비랑 수술비까지 조금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따님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최근에 당뇨보험도 나온다고 하니까 가족력 걱정되시면 이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